안녕하세요. 썰 푸는 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막무가내 시어머니와 중간에서 제 역할 못하는 남편 때문이었죠. 그나마 제일 멀쩡했던 게 시누이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중간은 간 거죠. 처음에 제가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부터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반항도 하지 않아죠. 남편과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렸고, 친정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시댁 근처에 전세 돌리는 빌라가 있다면서 거기 들어와서 살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저는 좋은 제안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발로 시집살이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었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남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죠. 명절이면 전이고 잡채고 제가 혼자 다 준비했고요. 그때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명절은 시댁에서 다 보내고 친정은 명절 다 끝나고 나서야 갈 수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나둘씩 들어보니 제가 참 바보같이 시집살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평일 주말 합쳐서 한 달에 10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시댁에 들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지치니까 차라리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도 어차피 저 없으면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제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겠더라고요. 10년 넘는 결혼 생활 끝에 제 첫 반항은 작년 추석 지나고였습니다. 추석에 모든 친척이 먹을 음식 제가 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시어머니는 저희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녁 먹으러 오라면서요. 보통 시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건 집에 와서 저녁 차리라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도착하면 7시 정도인데 그때부터 준비해도 3, 40분은 좋게 걸립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 혼자서 해 드실 법도 한데 굳이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시댁에 가기 싫더라고요.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서 퇴근하고 시댁으로 건너오라는 연락을 받고 일부러 점심시간까지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한테 연락 못 받았냐면서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첫 거절에 남편은 적잖게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나한테 전화로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생각보다 쉽게 시집살이를 끊어내나 싶었는데 퇴근 직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저녁 준비하라면서요.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요. 저도 그 순간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하루 종일 집에 계시지 않았냐고요? 저보다는 덜 피곤하실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지금 해보자는 거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저 정말 피곤해서 쓸데없는 언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이랑 집에서 드시던지 외식하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내지르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오는 전화 안 받고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TV 봤습니다. 별거 아닌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9시가 좀 안 돼서 남편이 들어오는데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우유부단한 자세로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해서 지금까지 제가 시집살이 당하며 고통받는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장본인이 대뜸 저한테 따지더군요. 피곤하면 며느리 안 하냐고. 며느리면 피곤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다시 남편에게 반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시댁 저녁 차려주는 게 며느리 할 일이었냐고요. 막말로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시댁에 용돈 드리고 매주 찾아뵙고 시집살이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내 생일이라고 고깃국을 한 번을 끓여줬냐 아니면 선물을 사주기를 했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랑 입을 맞추고 왔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반항할 줄을 예상 못했나 봅니다. 남편은 아니 그래도 늘상 하던 일이니까 당신이 해줘야지. 안 그러면 누가 하겠냐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당신 엄마도 다른 집 며느리로 오랜 세월 보냈는데 밥 한 끼 혼자 못 차려 먹냐고. 그럼 아침 점심은 굶고 계시냐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누이는 그래도 좋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시집살이를 오래 당해서 이제는 좀 대접받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달라면서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해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더 해드려야 되냐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다른 집 며느리이면서 저보고 자기 엄마 종노릇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냉랭하게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쭉 퇴근 후 집에 와서 특별한 건 안 했지만 제 휴식을 위해서만 시간을 썼습니다. 물론 남편을 제 맘대로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시댁 가서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오라고 했고 집에 와서 먹을 거면 집에 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죽을 맛이었겠죠.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제 욕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자기 아내 욕 듣는데 편하지는 않았겠죠. 편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어서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구정과 신정을 전부 시댁에서 보냈으니 올해부터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통보한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전달할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다음날 전화하시더군요. 2달 만에 통화했지만 듣기 싫은 목소리는 여전했고요. 시어머니가 전화하신 요지는 여자가 결혼했으면 출가회인인데 명절에 시댁을 안 오고 친정을 가는 게 말이 되냐며 풀어줬더니 정신 못 차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낸 10년의 모든 명절에 시누이가 함께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시누이가 오는 거면 저도 제 친정으로 갈 거고 시누이가 안 오면 제가 시댁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설마 딸은 딸이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시는 거냐고 선수쳤더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제 할 말만 했습니다. 말일에 내려가서 자고 신정당일에 집에 올 거니까 그 주말에 시간 내보겠다고요. 사실 어머님도 저 별로 안 보고 싶으실 텐데 그냥 남편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무슨 심한 욕 들으신 것처럼 저한테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저는 제 의사 전달했으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시댁에 들렀다 오더니 시어머니한테 무슨 세뇌를 당한 건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맘대로 할 거면 혼자 살지 왜 시집 왔냐면서요.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남편한테 질렀습니다. 나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혼하면 다 해줄 것처럼 꼬셔서 결혼해놓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시집살이 방관한 거 말고 뭐가 있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내가 내 삶 살겠다는데 왜 니네 가족이 그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냐고.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 같냐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뱉어놓고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혼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세게 나가니까 지기 싫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날 짐 싸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세탁세제를 어떤 걸 사서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이혼 얘기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드는 건 그래도 싫으셨나 봐요. 근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저한테 말실수하시더라고요. 이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들어오라는데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건지. 그때 저한테 사과만 했어도 제가 다시 생각해 볼 용의가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시집 갈 때 비록 아무것도 못 해갔지만 10년 동안 매달 시어머니에게 용돈 드린 것만 대충 계산해도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편과 나중에 아이 낳으면 쓰려고 모은 돈이 1억 정도 있었는데 남편에게 시어머니 용돈 드린 거랑 그동안 내가 살림 다 하고 시집살이 당한 거 하면 1억도 부족한데 그냥 깔끔하게 이거 제가 가져간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네요. 이변 없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구청 가서 이혼 신고하고 남편과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1억을 제가 왜 갔냐면서요.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부모 용돈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자기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제가 다 가져가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리고 시짜질 하시는데 제가 뭐 한다고 같이 맞불 놓고 싸우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미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거지 같은 시집살이 다 받아주고 용돈까지 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만큼 너도 덜도 말고 당신 딸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살이 하시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시집살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당함을 느끼면 꼭 목소리 내셨으면 좋겠네요. 썰 푸는 총각이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